예. 야, 근데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된 거요. 6개월 만에. 거의 6개월이 다 돼서 돌아왔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냈는지.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뭐 짧은 세월이지만, 유럽에서 이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온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한번 좀 나눌까 어떤 일로 그래요. 가셨고 어떻게 네. 지내셨죠? 어떻게 해주셨죠?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스페인 개신교단이 있는데 1864년도에 시작된 그 스페인 개신교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유럽 국가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었는데 1860년대에 회중교회 그리고 감리교, 장로교 요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든 개신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IEE 이글레시아 에반겔리카 에스파뇰라 스페인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교단을 만들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중교회는 떨어져 나갔고 침례교회도 떨어져 나갔고 현재로서는 이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만이 남아서 감리교 장로교 연합 스페인 개신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SEUT, 세우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연합신학대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교수로서 초청을 받고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스페인 북부 지방 최북단에 있어요. 그 북단에 있는 산탄데르라고 하는 도시에 1870년대에 세워진 교회에 좀 그 목회를 해달라. 목사가 10여 년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해달라. 그래 해서 거기 그 산탄데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1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 15만 명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한국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그 대형 도시들이 그렇게 뭐 파리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그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실제로 현장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현재는 한 15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데 역사는 오래됐죠. 근데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인들은 거의가 남아메리카 아니면 중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개인 그 백인 교인은 2명 정도밖에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이제 교회예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서 했던 목회 생활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스페인 가서도 지금 김동환 목사한테 몇 가지 중요한 그 카메라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을 코칭 받아서 이제 거기서 마련해서 찍어서 이제 김동환 목사한테 좀 보내기도 할게요. 그래서 그쪽의 목회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들도 서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 목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잠깐 5개월, 6개월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살았던 경험을 한 2가지만 했으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하고 좀 다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다양성, 다문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아니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와 이 스페인 사회를 조금 비교해 볼까 그래요. 왜냐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죠. 이 다양성에 대한 뭐 그것이 뭐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 다양성.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제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스페인과 한국의 차이점을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서의 이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다양성을 찬성하는 측이나 다양성을 거부하는 측이나 양쪽이 전부 다 거의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이라는 면을 좀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다양성을 거부하는 쪽도 많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쪽도 많고. 그런데 양쪽이 다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큰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 차이라고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산탄데르라고 해서 최북단인데 거기서 1시간 반 정도의 버스를 타고 가면 바스크 지역이라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주도인데 바스크 지역. 거기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의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독립을 요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1959년에 한 독립 과격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그거를 에따 단체라고 그래. 에따라고. 이 에따가 과격 단체로서 정말 많은 테러를 벌입니다. 수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 죽었죠. 길 가던 버스를 폭파하고 그냥 그 극장을 폭파하고 그래서 멀쩡하게 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란이 일어나고. 근데 과연 독립을 쟁취했느냐? 쟁취 못했죠. 독립이 이루어졌느냐? 못해졌어요. 그 과격성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 바스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독립해야겠다라는 그 의식이 강했었는데 이 에타라는 단체가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됨에 따라 바스크 주민들 자체 내에서 이 독립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적인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점차 수천 명이 죽는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 정부와 이 에타라고 하는 단체가 2011년도에 협정을 맺습니다. 무장 해제를.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무기를 해체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 단체가 완벽하게 폐지가 되죠. 그래서 그 바스크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고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바스크 지역이 평화가 찾아오니까 경제가 발전했고 또 스페인 중앙정부에서는 바스크 지역의 그 지역의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는, 물론 독립 정부는 아닙니다.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고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의 고유 언어가 바스크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끔 허용하는. 그래서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한 테러나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결코 과격한 공격적인 것으로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적으로 내세우는 그 면들이 좀 약화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그 테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아픈 경험이 없어서 공격적으로 해서 나의 위치를 더 확장해 나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 아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저희 임상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격성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은 너무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간에 뭐를 이루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월이 가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 2주가 지나면서 제일 많이 신경이 거슬렸던 건 운전을 좀 했거든. 근데 신경이 거슬리는 게 뭔 줄 알아? 잠깐 서 있잖아. 빵빵 거리는 거야, 뒤에서. 내가 예전에 살 때는 그런가 보다 해서 나도 빵빵했던 것 같아. 왜 빵빵 거려? 아니, 좀 있으면 빨간불이어서 초록불이 돼서 가는데 바뀌자마자 빵빵빵. 야, 그게 아주 거슬리더라고. 그러니까 5, 6개월 사는데 제가요, 스페인에서요, 빵빵거리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횡단보도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횡단보도 사람이 이미 건너지를 않고 있어요. 이미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서요. 그리고 차도에 초록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초수가 나오잖아. 3초, 5초 뭐 이러고 한 5초가 남았다면 이미 서요. 안 지나가요. 초록불인데도. 왜냐면 5초 후에는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가니까. 야, 그렇게 여유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격성이 점점 없어지니까 오히려 대화가 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일들을 합의해 나가고 하는 점들이 좋은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한국 사람에서 늘 급하게 살아왔는데 한 5, 6개월 삶을 통해 가지고 좀 천천히 살고 남이 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침 꿀꺽 삼키고 하고 그냥 그래 그렇겠지라고 그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초록불이 됐는데 금방 출발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빵빵 하는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좀 빵빵 이게 크락션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크락션 옛날에 크락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 빵빵거리는 거를. 크락션이라고 한 거. 크락션 옛날에는 크락션이었는데 요즘 또 다른 말을 쓰는데 하여튼 크락션을 울리지 않고 저 앞차가 좀 있으면 출발하겠지라는 마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잠깐 했던 거예요. 한 가지만 이왕 말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 하나는 제가 외국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뇨병도 있고 머리에 뇌동맥도 있고 약간 그 발작 증세도 최근에 이제 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스페인에 가기 전에 그 유럽은 다 비싸니까 건강보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갈 때 제가 6개월치 약을 해갖고 갔어요. 그래서 큰 가방 하나가 약이었어 전부 다. 이 가가지고는 한 달도 안 돼서 그 나라 임시 체류증을 받았거든요. 1년짜리. 그걸 받자마자 그 나라 건강 시스템에 가입이 돼요. 저절로 가입이 돼요. 그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가자마자 3주 만에 첫 의사를 만나서 내 병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국에서 먹는 약을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제 처방전을 써준 거죠. 제 당뇨, 뭐 이 발작 증세,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달치 써줬어. 약국을 간 거야. 약국에서 그 약을 다 샀죠. 한국에서 가져갔던 거. 인슐린까지 해서 다. 그런데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한국에서 냈던 부담금의 40%밖에 안 되더라. 한국보다 쌌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왔다가 2월 말에 돌아갈 때는 한국에서 약 안 갖고 가요. 아주 가볍게 약 하나도 안 갖고 가고 여행 중에 먹을 3일치만 그냥 갖고 가.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 아니에요.
아직 한 번도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거기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 취급을 해주는 병자니까 치료해 준다는 나 그래서 감격했어요. 이게 아 이런 것들이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구나. 인간에 대한 차별 없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그런 제도.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스페인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프랑스와는 달리 거의 유럽에서 독일도 지금 우파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스페인은 아직은 좌파 정권이에요. 8년째. 그러니까 내년에 2027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의회 선거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많기는 하지만 8년 동안의 사회주의 정권 속에서 이런 차별 없음, 이런 관용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짧은 세월을 5, 6개월이라는 짧은 세월을 지냈지만 왜 좌파가 나쁘다고 그럴까?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좌파만큼 좋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그것이 완벽하게 한번 형성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사회주의 정권이 나쁘다, 좌파 정권은 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파 정권, 자본주의 정권은 지금까지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좌파 정권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좌파 사회주의 이념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던 사회가 있었나요? 아직 인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소련? 거기도 사회주의 완벽하게 구성이 되잖아요. 쿠바?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완전히 완벽하게 실행이 못 됐어요.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실행하려는데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완벽하게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스페인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자본주의 정권은 죽도록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한 1년, 2년만이라도 완벽한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를 그때 결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다음에 또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이그나시오 데 로욜라 예수의 창설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영적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